지난해 말 은행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 속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 여파는 특히 직장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망퇴직의 주요 대상은 50대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직장 문화와 퇴직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나이는 50.5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적 정년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였던 60대 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퇴직하거나 이미 퇴직한 이후 이제는 5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약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오랫동안 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퇴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한 직장에 몸담아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50대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고 나이와 경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끝나지 않는 자녀 양육과 부모님 돌봄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의 생계조차 위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게 실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가정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나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50대라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건강관리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한다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과 근력 유지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20에서 3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지만 지금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대비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한다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물론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가정에 현실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10에서 20%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자산 축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건강관리와 함께 병행한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취업자가 젊은 층보다 많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넘어 계속 일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50대 중반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면 70대, 심지어 90대까지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코딩, 디자인 또는 외국어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를 대비해 예비 퇴직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흔히 다루는 전형적인 직업들과는 달리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직종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이 직업들은 50대가 도전하기에 적합하면서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직업은 애견미용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600만 가구에 달하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애견미용사는 노년층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약 3에서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쥐면 취업은 물론 소규모 창업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애견 미용사의 장점은 체력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시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숙련도가 쌓이면 작업 효율이 올라가면서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 직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만큼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애견 미용사는 강아지들이 예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이 일이 노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이 부담스럽다면 방문 애견 미용 홈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방문 애견 미용 서비스를 시작한 50대 한 분은 초기 장비 투자만으로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꾸준히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견 미용사로 일하려면 기본적인 기술 습득과 동물을 다루는 세심함,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위생과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손꼽힙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직업은 블로그 관리 및 콘텐츠 생성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50대에게 특히 적합한 선택입니다. 블로그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문이나 온라인 자료에서 트렌드 키워드를 찾고 챙뚜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해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춘 글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해 시각적 매력을 더합니다. 이후 지식인이나 소셜미디어에 광고 댓글을 달아 블로그로 방문자를 유도하면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직업의 장점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에서 3시간만 투자해도 초기 콘텐츠를 쌓을 수 있으며 AI 도구를 활용하면 글쓰기와 이미지 작업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전자책 제작이나 제휴 마케팅을 병행하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낮아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불확실하고 블로그 운영이 경쟁이 치열해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팁 같은 주제는 이미 포화 상태일 수 있으니 50대 건강관리 노하우처럼 타겟을 좁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고 수익은 변동성이 커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초반 어려움을 극복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수화통역사입니다. 수화통역사는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며 법적 절차나 의료 상담, 일상 대화 등에서 필수적인 통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설명할 때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정보 전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의 장점은 체력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한 수화통역사는 장애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 일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역 의뢰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화통역사가 되려면 수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력을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수화 언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교육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숙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50대는 물론 70대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 성향, 그리고 관심 분야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0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분야에 뛰어들고 기술을 익히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을 더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배우고 준비한다면 노후에도 자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건강 관리와 자기 개발을 시작하세요. 매일 걷는 30분, 매달 저축하는 10만 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1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노후를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